안녕하세요. 처음 뵙겠습니다. 제 이름은 여기네. 이런 사람이고요. 공시법령 담당합니다. 첫날이라서 떨리는데 심장이 떨리는 소리 들리십니까? 안 들리세요? 네, 강의를 한 20년 좀 못 미치게 했는데 내년 하면 18년째 하는데 아직도 첫날은 떨립니다. 신기하죠? 별 반응이 없으신데. 지금 오늘 이번 주에 마지막 날이라서 앞에서 선생님들이 공부 어떻게 하시는지는 다 말씀하셨죠? 네. 그래서 저는 공시법령은 민법의 보조 강사에 불과하니까 곧장 진도를 나가겠습니다. 왜요? 전 별로 할 말이 없어요. 공시법령은. 네. 뭔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긴 한데, 네, 할 말이 없네요. 어떡하죠? 곧장 진도는 나갈 건데요. 혹시 예전에 공부하신 분 계십니까? 예전에 뭐 10년 전이건 5년 전이건 나중에 다 밝혀질 텐데요. 네. 이제 우리 과목이 6과목이죠. 아닌가? 맞는 것 같은데. 맞죠? 그 중에서 학개론 빼고는 다 법이죠? 네, 다 법입니다. 그럼 여러분이 아시는 법 뭐가 있습니까? 민법. 또요? 세법. 또 공법. 공법이란 법은 없어요. 네. 그러니까, 네. 중개사법. 또요? 형법. 또? 네. 민법이란 법이 있죠. 이 민자가 무슨 민자일까요? 백성민자입니다. 백성의 국민의 생활관계를 규율하는 법이 민법이라고 얘기합니다. 이 민법은 모든 법의 모법, 어머니법 이렇게 불러요. 그 이유는 민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용어와 민법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론은 다른 법에 다 적용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민법을 어머니법, 모법이라고 부릅니다. 근데 이런 법 들어보셨습니까? 헌법. 들어보셨습니까? 네, 헌법. 이 헌법을 부법, 아버지법이라고 부릅니다. 왜냐면 이 헌자가 으뜸 헌자예요. 으뜸이 되는 법, 헌법 이렇게 얘기합니다. 이 헌법에 의해서 국가가 만들어집니다. 그래서 헌법이 있다는 얘기는 국가가 존재한다는 얘기예요. 국가가 존재한다는 얘기는 헌법이 있다는 얘기입니다. 그래서 이 헌법은 최고의 법, 으뜸이 되는 법, 아버지법, 부법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그렇죠? 그래서 헌법이 바로 국가를 창설하게 됩니다. 헌법이 국가를 만들어요. 그래서 이 헌법에 의해서 국가가 만들어지고 모든 법률은 헌법을 근거로 해서 도출이 됩니다. 그럼 이 헌법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느냐면 딱 두 가지 내용만 들어가 있습니다. 그 두 가지 내용은 첫 번째 통치 구조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. 또 하나는 통치 구조. 통치 구조는 힘을 본질로 하죠. 이 통치 구조에서 통치권이라는 권력이 나오는데 이 통치권에 의해서 국민은 피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. 왜냐하면 통치권은 힘을 본질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 헌법에는 통치권에 의해서 국민에게 피해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 피해, 즉 국민에게 손해를 발생하지 않는, 즉 국민에게 뭐라 그럴까, 더 이상 통치권을 가지고 침해할 수 없는 영역, 그 영역을 보호하는 내용이 이 헌법에 들어가 있습니다. 그걸 뭐라고 부르냐면 기본권이라고 불러요. 그래서 이 헌법은 통치구조와 기본권에 관한 내용 두 가지만 딱 들어가 있습니다.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? 물론 없겠죠. 네. 떨려서 그래요. 네. 그러면 헌법은 두 가지 내용으로 들어가 있는데요. 첫 번째 뭐가 있다고요? 통치구조. 이 통치구조에 의해서 국가가 만들어지는 겁니다. 또 하나는요. 국민의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, 기본권. 이 두 가지 내용만 있습니다. 다른 내용은 전혀 없어요. 그렇죠? 그럼 이 통치구조에서 통치권이라는 권력이 나옵니다. 통치권. 통치권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? 이런 건 들어보셨죠? 입법권, 사법권, 행정권. 그렇죠? 이걸 통치권이라고 불러요. 그래서 이 통치권은 입법, 사법, 행정권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. 그러면 이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는 어딜까요?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. 우리나라 아니겠습니까? 그렇죠? 네. 그래서 이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가 있을 텐데 이 공간적 범위는
전 국토예요. 우리나라 전 영토입니다. 그러면 국가가 통치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인 전 국토에 관한 정보들을 수집, 등록, 관리, 공시해야 됩니다. 왜? 통치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. 여기까지 되셨습니까? 그렇죠. 그러면 이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인 전 국토에 관한 정보들을 수집하고 등록하고 관리하고 궁극적으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정보들을 공적으로 보여줘야 됩니다. 공시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공적으로 보여준다는 법률 용어입니다. 그러면 이 국가가 통치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서는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인 전 국토에 관한 정보를 수집, 등록, 관리, 공시해야 되는데 어떤 매개체를 통해서 수집, 등록, 관리, 공시해야 되느냐. 어떤 매개체 모르시겠죠? 네, 처음이니까 지적공부라는 공적인 장부에 이 전 국토에 관한 정보들을 수집, 등록, 관리, 공시해야 됩니다. 여기서 지는 뭘까요? 토지. 그렇죠. 적은 서적할 때 적자입니다. 서적. 그렇죠. 그럼 이 적은 무슨 뜻을 담고 있냐면 정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적이라 하면 토지 정보라는 뜻입니다. 공부는 공적인 장부라는 뜻이에요. 그래서 지적 공부라 하면 토지 정보를 담고 있는 공적인 장부라는 뜻입니다. 그러면 이 지적 공부를 누가 관리를 해야 되느냐?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리합니다. 이 국토교통부 장관은 행정부 소속의 장관이에요. 국토교통부 장관이 이 지적 공부를 관리해야 됩니다. 그러면 국토교통부 장관은 바쁘시죠? 아파트 가격 관리하느라고 바쁘세요. 그래서 이 임무를 맡겨놓습니다. 누구에게 맡겨놓느냐면 지적소관청이라는 기관에게 맡겨놓습니다. 그러면 이 지적소관청은 의미가 뭐냐면 토지 정보를 담당하는 관청이란 뜻입니다. 지적소관청, 토지 정보를 담당하는 관청, 이를 지적소관청이라고 불러요. 그러면 이 지적소관청에는 누가 있느냐면 시장님, 군수님, 구청장님이 계십니다. 그래서 지적소관청이라 하면 시장, 군수, 구청장을 의미합니다.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적용되는 법률이 필요하겠죠. 그렇죠. 그래서 근거 법률이 없게 되면 지적소관청이 멋대로 이 권한을 행사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제한을 두기 위해서 법률이 필요합니다. 그 법률의 이름은 공간정보. 여기서 공간은 토지를 얘기합니다. 그래서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이란 뜻이에요.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이라는 법이 여기에 대해서 적용이 됩니다.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. 공간이라 하면 통치권이 미치는 공간적 범위라는 뜻입니다. 그러면 이게 우리 시험에 출제가 되는데요. 몇 문제가 출제가 되느냐? 12문제가 출제가 됩니다. 12문제가. 그래서 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통치권에 관한 법이에요. 어마어마한 법이죠. 네, 일개 공법과 비교할 수는 없습니다. 공포스님한테 혼날 것 같은데, 네. 그럼 여기서 몇 개를 득점해야 되느냐? 몇 개를 득점해야 되겠습니까? 그러니까 올해 수준이라고 한다면 12개 중에서 12개 정도 득점하셔야 됩니다. 작년 수준이라면 12개 중에서 12개. 재작년 수준이라면 12개에서 12개. 네, 재작년 수준이라면 마찬가지로 12개에서 12개. 그래서 이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너무 긴데요. 공간정보법이라고 부르겠습니다. 공간정보법은 대량 득점이 가능한 법이에요. 거의 다 득점하셔야 돼요. 쉽게 얘기해서. 근데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도 있죠. 네, 실수 한두 개에서 최하 아무리 적게 득점하셔도 10개 정도는 득점을 해 주셔야 됩니다. 나올 게 뻔해요. 양도 적고. 양이 얼마나 적냐면 중개업법 정도로 적습니다. 중개업법도 다 맞아야 되죠. 아닌가? 처음 하시니까 잘 모르시겠네요. 네, 여하간 아무리 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10개 정도는 득점하셔야 됩니다. 나올 게 뻔해요. 여기서는. 네, 그 정도 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서 기본권. 기본권이 뭘까요? 국민의 가장 기본이 되는 권리. 국가가 통치권에 의해서 침해